유쾌, 상쾌, 통쾌한 쾌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쾌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SG입니다. 뭐 드셨어요? 오물. 약과요. 뭐라고 하죠? 좀 시그니처 인사말이랄지. 우리만의 네,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한 도전 이런 거. 쾌변이니까 뭔가 퐁당 아니 좀 꼭 변기 물 내리는 소리 그런 거 괜찮지 않을까? 당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아이디어가 샘솟네. 그 숙취에는 수분과 당. 포도당이 중요하거든요. 그 꿀물, 당이 중요해요? 네, 꿀물이 되게 과학적인 거고요. 꿀물 못 드시면 콜라. 그 요즘 대세가 LDH 아세요? 갈아 만든 배. 그렇죠. 그거 진짜 짱인데. 뭐야, 나 뭔가 갈아 있네. 만든 배 진짜 대박이에요. 외국에서 그 LDH라고 유명한 왜 LDH예요, 근데? 그 갈아 만든 배 그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영어로 그렇게 나요? 아니요. 배.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 그 배 비읍자를 이렇게 쓰면은 LD처럼 보이죠. 그래서 LDH 돼서 그래서 콜라도 좋고요. 저도 이렇게 출근해서 전날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 얘기를 듣기만 하다가 한번 먹어봤는데 효과 장난 아니다. 네, 진짜 좋아요. 그리고 그 숙취 때문에 머리 아프시다고 타이레놀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어떡해요? 저는 이제 숙취가 보통 머리 아픈 건데. 네. 간에 엄청 간이 상하는 아니, 거죠. 저 네네. 타이레놀 못 먹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 뭘 먹어요? 그러니까 타이레놀이 약이 거의 부작용이 없는 축에 속하는데 간독성이 좀 심한 약이어서 숙취엔 타이레놀은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아스피린은요? 네, 아스피린이 차라리 나아요. 술 깨는 약 달라고 그러면 약 거기서 주던데 알아서. 제가 뭐 그렇게 드셔도 되죠. 네네. 우리 인사하다가도 3,000% 받. 그래서 MSG님 당 보충하고 계십니다. 숙취로. 네. MSG님을 하라고 냅두고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상쾌 이변입니다. 자스민입니다. 육회황변입니다. 통쾌 김변입니다. 저희 시그니처 뭐 인사 하나 만들까요? 아니면 공모 받죠? 좋은데요? 좋은 저희 이제 뭐 돈에도 들어오고 사연도 보내주시고 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근데 그 공모했다가 망한 케이스들 있지 않아요? 그 파마첵스 맞아.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초코첵스를 이름을 정해주세요 이러면서 뭐 공모를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새로운 그게 맛 그 공모 그죠? 네. 파마첵스가 뭔데요? 그게 뭐 파맛. 네. 난 머리 파마 그 파마인 줄 알았어. 그 뭐 초코첵스랑 뭐 하나랑 파마첵스해서 이제 그 시리얼 회사에서 자기가 원하는 맛으로 자기 이미 다 정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맛으로 유도하려고 그 앙케이트를 올렸어요. 뭐 신용이라도 하려고. 누가 근데 누가 맛있어 보이나. 네. 뭐 다음 제품 뭘로 출시할까 올렸는데 사람들이 파마첵스에 나왔어요? 안 나왔죠 당연히. 그게 언제적 기억이 언제적이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요? 2004년도인데. 2004년이에요? 네. 진짜 옛날이다. 진짜 옛날이다. 그게 벌써? 옛날 사람들. 제가 학창 시절 때 일이라 잘 모르겠는데. 법조문 배워물기도 뭔가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앙. 그거 있어요. 저희 다 있다고 좀 들어보세요. 있어요? 네. 어떤? 저희 다 음악 들어가요. 시작할 때. 시그널. 아니요, 저희끼리 막 같이. 법조문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좋은데요? 이거 편집해 주세요. 저 방금 자스민이랑 엄청 잘 맞았어요. 네,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이런 거. 야, 다 같이 해볼까요? 법조문. 왜 안 해요? 해봐요.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 괜찮아요. 자, 법조문 배우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전 못했어요. 싫어. 저는 못합니다. 그럼 저희끼리만 하죠. 저희 셋만 하고 변호사님 분들은 좀 이렇게 좀 채통을 김 지키셔야 변호사님 되니까. 잘하셨어요. 저 했어요. 저 손발이 우울하다는 거 못합니다.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가시죠. 황교님께서 12조를 사항이요. 사항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12조는 7개 조항이 있는데 오늘 그중에 4항만 하려고 합니다. 사항이 뭐예요? 그러니까 12조가 신체의 자유라는 것 묶이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12조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것이고요. 사항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아까 국선 변호인 관련된 뭐 그런 그러니까 이게 12조가 좀 낯서실 수 있는데 12조 시작이 이거예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디서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예. 이게 지금 이제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로 요약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중에서 특히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줄임말이 있나요? 어떤? 변조권 뭐 이렇게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을 줄여서 국선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이제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이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굳이 헌법이라는 법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이라도 경찰서나 검찰청 가서 조사를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무시무시하거든요. 사실 되게 위축되고 뭔가 내가 안 했어도 했다고 말해야 될 것 같고 예, 이런 이제 좀 위축감이라던가 이제 하여튼 그런 알기 어려운 그런 위압감 같은 걸 느끼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국가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기관을 상대한 일이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되게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쵸.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는 무기 대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나도 내가 누군가의 조력을 받아서 뭔가 나의 억울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어야 되니까 헌법에서 이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를 특별히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했을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자기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을 해놓은 거라고 하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황금? 무기 대등 네, 저도 그거 뭐예요? 여쭤보겠어요. 무기 대등. 그러니까 무기를 갖는 걸 대등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국가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말 그대로 상대하려면 무기. 네, 무기예요. 네, 무기 대등. 아주 예. 단어 선택 잘했네. 예. 그 객관적입니다. 대등이 돼요? 대등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소한 지향한다는 거죠. 그쵸, 최소한 예, 변호인의 예, 조력을 예, 받아야 예, 된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적어도 그러니까 법률 무기가 같은 전문가 무기라는 게 아니라 너도 무기 하나 주긴 줄게. 그러니까 상대방은 전차인데 나는 이제 칼 그죠. 칼이라도 들어라. 칼 들어라. 적어도 이제 법률적인 김변희 씨 터졌어요. 내가 여기서 아니, 사실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은 법알못들은 맨몸으로 그냥 나가서 이렇게 그죠. 내 배돼지를 쑤셔라 뭐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국가한테.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칼은 안 되더라도 이제 이렇게 국선 변호인 배정이 되면 방패라도 이렇게 하나 생기면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정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국선 하시는 분들은 봉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직업인가요? 아니면 공무원인가요? 그러니까 국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개념이에요. 말 그대로 국가가 선임해서 형사재판을 받을 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을 붙여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국선 전담 변호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법원에서 위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 엄밀히 말하면 법원에 소속된 계약 채용된 사람은 아니고 채용된 건 아니고요. 예, 위촉을 해서 그 이런 국선 변호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전담해서 그 국선 변호인 업무만 할 수 있는 분들을 이제 배정을 하는 거거든요.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스카웃이라기보단 위촉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위촉이란 게 어떤 거죠? 그러면?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이 되긴 해요. 예, 지급은 되는데 그게 어떤 근로계약 관계나 그런 건 이런 아니고요? 관계는 아니고요. 또 뭐 공무원도 아니고요. 예. 저희 뭐 위촉장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예. 예. 걸어놓는 분 그러니까 계시잖아요. 그 개개 법률 사무소의 소속인 거긴 해요. 그분들은. 예, 물론 이제 국선 전담 변호 사무실이 있습니다. 같이 이제 네네. 같이 쓰시던데 국선 전담 하시는 분들도 그런 변호 업무를 하시는 전담 변호사님들이 계시고 일반 변호사들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국선 변호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건별로 법원에서 국선 변호 신청을 한 변호사들 중에 배정을 이렇게 다 해주세요. 예, 그러면 그 위촉을 받고 이제 근로계약이 아니면 이제 성실히 의무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건가요? 이제 변호사법상 이제 불성실 변론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회 자체에 징계 청구를 해서 뭐 징계를 받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성실이라는 개념이 되게 애매하게 애매하죠. 저는 왜 예, 이 얘기 애매하긴 질문을 한데, 드렸냐면 예.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 국선 변호인 중에 굉장히 열정적인 변호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하기 싫고 뭐 이거 승산도 없는데 내가 국선에서 왔다 이렇게 하는 장면도 많잖아요. 네. 그럼 이제 속 터지는데 이제 그거를 그 이제 피의자 같은 경우는 힘이 없으니까 국선 변호사를
도움을 받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쵸 영화 같은 데 보면 네. 야 이거 너 했잖아. 맞아요. 나- 그 옛날 가면 나도 이거 뭐 부담 요게 거래요. 요게 어. 요게 뭐 오고 싶어서 운전하냐? 맞아요. 이거 내가 야 막- 이게 어, 너도 어. 이렇게 한 게 나아.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맞아요. 그거를 보호할 수 있나 그 피의자를? 근데 국가가 막 검사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국선 전담 변호인 같은 경우도 재위촉을 할 때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들도 명백한 실수라고 외관상 표시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켜야 되는 기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못 지키거나 아니면 출석해야 되는 기일에 출석을 안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명백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예를 들면 되면 의견서 같은 거 제출해야 되는데 그 예, 기한을 그것도 어긴다거나. 안 하거나 그래서 뭐 만약에 항소를 해야 되는데 7일 이내 해야 되는데 그걸 뭐 그거 못했다거나 뭐 뉴스에도 몇 번 나온 것 같은데 네, 항소 네, 기간 네. 놓쳐가지고 항소가 네, 안 네, 된다 네. 뭐 이러면서 그 외에 김기춘 씨도 구속될 때 변호인이 그건 사선 변호인이었는데 그거 상고 기간인가 놓쳐가지고 막 진짜요? 근데 그게 막 네. 해석에 막 다툼이 있는 그런 부분이긴 했는데 막 그 국선에 이제- 대응되는 예. 말이 사선. 네 맞아요. 사선. 예. 그러니까 일반 자기가 개인적인 수임료를 지불하고 하는 걸 사선 변호인이라고 하고. 진짜 얼마나 마음이 진짜 내려앉았을까. 비싸게 수임 김기춘 씨 정도면 진짜 비싸게 수임. 근데 항소 이유를 안 냈던가 그렇죠? 상고 이유서를 네. 20일 안에 내야 되는데 네, 아마 그거를 놓쳤었던가 아마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국선 전담 변호인 분들도 네. 따로 그 사건을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 아. 그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익적인 사건. 이라던가 자기 친족에 관련된 사건들은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하더라고. 네. 그러면 그 국선 변호인 분들 임금 수준이 아, 네, 궁금하실 네.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이 근데 사실 되게 적지 않은 돈을 받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일반 이제 근로자들의 임금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 처음 위촉을 했을 때가 600만 원 정도. 이제 3년 차부터는 그게 한 700만 원 정도로 올라가고. 월이요? 월급으로 해서. 네. 몇 명을 맡는 건데요, 한 달에? 한 달에 월 25건 정도가 배정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네. 하루에 한 명 꼴이네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사건이 전담 재판부가 몇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2개 내지 3개의 전담 재판부를 배정을 해서 그 일자에만 이제 출석을 해서 사건을 쭉 처리하는 거죠. 뭐 오전 재판 쭉 처리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래도 좀 시간을 조금 잘 쓰실 수 있는 여유롭게 쓰실 수 있는 직역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 고충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 전인가요? 새 후인가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세후로 알고 있어요. 아, 그건 네. 엄청 많은 건데. 요즘 많이들 가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렇죠. 네. 좋네요, 그거는. 그거 안 하려고 영화에서는 하면은 안 되니까. 영화에서 이미지는 막 좀 많이 못 받는 것처럼 막 맞아요. 비칠 되게-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호황기들 있잖아요. 이제 변호사가 얼마 안 되고 상대적으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정말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열심히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네. 국선 변호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그 불성실하게 그 이제 변호를 수행하신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상에 선정 취소도 가능할 거예요. 변경 신청도 가능하고, 네네. 새로 배정을 해주나요? 그렇죠. 어. 예,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이제 법무부에서 봤을 때 받아들여질지. 예, 아.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유로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안 되겠고. 그쵸. 예. 또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형사 피고인이라고 나오잖아요.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네. 이제 국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형사 사건에 대해서만 국선 제도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민사나 행정 같은 경우도 이제 법원 자체적으로도 소송 구조라고 해서 일정한 요건,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경제적인 자력인데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정도면 100%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 어떤 소송에 대해서도요? 예, 그냥 일반적인 소송에서도, 그러니까 자기 소득 수준이 되게 낮다라는 걸 제 자료를 제출하시면 많이 해줘요. 많이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소송 구조 결정이 나면 그걸 아무 변호사 사무실이나 가져가셔서 해달라고 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그거를 계약을 맺고 하는 거거든요. 예. 안 해주실 수도 그건 있긴 자유죠. 하겠지만 예, 자유죠. 예. 근데 그 법원 소송구조 신청할 때 네. 그 승소 가능성 가능성도 보긴 보잖아요, 해요. 그렇죠? 예, 보긴 합니다. 근데 소송 구조가 뭐예요? 그러니까 소송 구조라는 게 일종의 이제 민사나 행정 사건 할 때 형사 이외의 사건에서 네, 국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호사한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대신 국가에서 일정 정도의
법에서 정한 기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이제 내 업무를 해주는 거죠. 예. 근데 국선 변호인이 실제로 승산이 있나요? 만약 큰 로펌을 상대로 근데 한다 이랬을 그거를 이제 국선 변호인이라는 이름하에 딱 맞아요. 하기가 어려운 게요. 왜요? 수만 명의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아. 예, 그 변호사가 가진 생각이나 자질이나 능력에 따라서 다른 거고, 뭐 김앤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엄청 잘한 건 아니거든요. 모든 사건에 있어서. 예, 뭐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뭐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이게 진짜 선입견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에서 항상 국선 변호인이 뭔가 능력자라기보다는 좀 피의자가 걱정되게끔 하는 그런 캐릭터를 많이 그러니까 그려지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미디어에서 만든 이미지에 아무래도 많이 영향을 네. 받게 되고 제가 이제 그 전에 우리 그 조선족 이런 거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미디어에서 네네, 굉장히 그쵸. 편견을 많이 일으키는데, 근데 요즘 이제 국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국선이 전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담은 아니고 이제 건건별로 배정받아서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근데 저 말고도 이제 다른 변호사분들 보면 대다수는 많이들 되게 성실히 그래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굉장히 성실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이런 얘기 많이 해주세요. 우리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어쨌든 속속들이 그 세계를 아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 주변에 없으면. 전담으로 하시는 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뭐 여유 되면은 이렇게 국선 변호인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놓으면 말씀드리면 그 소속 지방 변호사회가 다 있거든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서울지방 변호사회가 있어서 거기다 신청을 하면 거기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법원에 리스트를 넘겨요. 그럼 이제 법원에서 위촉을 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명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별로 배정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럼 보통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는 전 분기별로 한 건 정도씩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뭐 이렇게 배정이 오면 뭐 무조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거부할 수도 있고. 그건 거부할 수. 근데 일단 내가 동의하에 본인이 신청을 했기 신청한 때문에 지정이 돼서 이제 내가 그때 사정이 안 되면 이제 사임 신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수행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사정이 안 되면 뭐 사임 신청을 해서. 신기하네요. 네네네. 그럼 이제 그 법조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네네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 절차를 보면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수사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기소한다고 해서 법원으로 넘기는 거거든요. 검찰에서 이 사람이 죄가 되는 것 같으면 법원으로 넘겨서 이제 심판을 받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라고 하잖아요. 이제 혐의가 인정이 안 된다 이래서 혐의없음 처분해서 그 단계에서 이제 종결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그 미란다 원칙에서 이제 경찰 체포할 때 뭐 당신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신은 체포 뭐였지? 변호인을 변호인을 선임할 선임할 수 수 있고, 있고 묵비권 불리한 행사할 수 진술을 있다. 뭐 하지 않을 맞죠. 그거랑 관련된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그건 또 다른 내용. 그것도 다른 거예요? 미란다 원칙은 어려워. 따로 또 있어요. 헌법 조문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같은 건 줄 알았어.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죠? 그 변호인 하여튼 그래서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내용이 어떤 거인지 좀 소개를 드리면, 일단 수사 단계랑 재판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는 내가 이제 어쨌든 이제 경찰에 출두 요구를 받으셔서 나가면 이제 진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진술 그럼 중에. 이건 그거구나. 딱 앉았을 때 경찰이 뭐 물어볼 때 변호사랑 얘기하겠습니다. 뭐 변호사가 그렇게 변호사 오면, 오면 예, 얘기하겠습니다. 그 처음에 조서 작성할 때 이번에 제일 맞췄다. 먼저 물어보는 아까 그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 맨 먼저 조서 작성할 때 물어보는 그거예요. 진술 거부권 행사하시길래요? 이렇게 물어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겠습니까? 하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뭐 아니요라고 하면 이제 입회 없이 그냥 조사를 받는 거고, 예라고 하면 저 변호인 조력하에 진술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그때 조사 안 하고 다시 조사받으러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권리. 평소에 아는 변호사가 만약에 없어요. 아는 변호사가 없고 긴급하게 평소에 이제 뭐 변호사랑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경찰서에 구속이 되면 그때 변호인을 막 구해서 할 수도 있어요. 경찰서 그 공간에 어딘가에 그 변호사 협회인가 아무튼 변호인의 연락처가 조력을 있어요? 받고 싶으면은 어떻게 연락을 하라는 그 안내가 적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요즘에는 그런 그 것도 운영이 협회나 그 지방 변호사 회에서 연락이 와요. 어디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출동해달라고. 네, 어디 경찰서 유치장에 어떤 뭐 변호사 조력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뭐 가실 수 있냐 이렇게 하면은 뭐 갈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선택권을 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무조건 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뒤에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구속이 그냥 구속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조사를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계속하는 게 필요하겠네 판단이 들면 수사기관에서 영장 청구를 하거든요. 경찰이 신청해서 검사가 청구를 하는 거예요. 구속영장. 예. 그렇죠. 예, 그럴 때에는 법에서 필수적으로 영장 실질 심사라는 걸 또 그렇죠. 하게 되는데 변호인을 반드시 조력해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경우에는 변호인 조력을 받아서 할 수가 있죠. 근데 처음에부터 말을 할 때부터 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저 변호인 조력을 받아서 조사를 받아야 됐고 네. 지금은 조사를 못 받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변호사 구해서 그 조율해가지고 다시 뭐 출두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 돼요. 근데 그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굳이 변호를 받지 않고 그냥 지금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근데 무시할 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맞아요. 요청을 하긴 하지만 네. 그냥 무성의하게 그냥 뭐 하실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구워 삶을 수는 있죠. 아니 뭐 그냥 지금 빨리 빨리 끝내고 하고. 가시죠. 이거 별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할 때 있는데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저는 변호인 조력 맞아요. 입회하에 조사 받겠습니다. 근데 요새는 다 하면 수사기관들이 그런 인식이 많이 예전과 좋아졌죠. 많이 달라져서 음. 변호인 조력을 받겠다 하면은 안 야 해요. 뭘 네. 받아 이렇게 못해요. 그렇게 네. 하면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위법 수사라고. 네, 맞아요. 예. 그러면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황교님이 갑자기 경찰에 끌려갔으면 황교님은 법잘 아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변호인이 될 수 있어요? 본인이 저는 얘기하면 이제 되죠. 제가 당사자가. 스스로 하는 거죠. 그거. 당사자가 말하면 되니까. 네, 그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맞아요. 당사자가 되면 저도 맞아. 이제 시야가 좀 좁아지고. 네. 떨리고 다 그렇게 조력 받잖아요. 됐겠죠, 아마. 높은 사람들 다 판사들도 요즘에 싸운다 다 변호사 해소하잖아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다. 이런 경우 있었어요. 그 의뢰인이 형사 사건인데 의뢰인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다 작성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간인하잖아요. 도장 찍잖아요. 날인할 때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불리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날인 안 할래요. 저 변호사 불러주세요. 하면은 수사기관으로서는 그냥 어쩔 수 해 이렇게 없어요. 못해요. 네.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그거 다 위수중 위법 수집 맞아요. 증거여서 네. 내가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강압적으로 조사를 받게 했으면 그거는 위법 수집 증거. 왜냐하면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고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해는 됐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떤 권리인지 다시 좀 설명을 못하게 이어나가면 그래서 그렇게 조사하에서 입회하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이제 조사를 받고 또 조사받는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이랑 의견 교환을 해서 의견을 정해서 진술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구속이 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잠깐 조사를 받던 중간에도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변호인이랑 좀 상의하게 잠깐 시간을 주세요 해서 안 보는 곳에서 나가서 변호인이랑 같이 상의해서 진술을 할 수도 있고. 그게 그 접견이죠. 그렇죠. 접견 요즘 뭐 황제 접견 뭐 어쩌고 저쩌고. 네, 그래서 구치소 이제 구속이 된 경우에는 이제 변호인이 보통 구치소로 가서 이제 접견을 하는데 일반 접견이랑 좀 다른 게 일반 접견, 그러니까 그냥 내 친족, 그러니까 내 가족들이 날 면회. 접견 왔을 때는 면회 올 때는 10분, 5분인가? 10분. 네, 10분만 딱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변호인과의 그런 제한이 전혀 없거든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네. 게 아닐까요? 그쵸. 네, 네. 맞아요. 네. 네, 전혀 제한 조력을 없이. 받을 권리에서. 네, 그래서 그 구치소의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실이 별도로 존재를 하고요. 경찰관이나 교도관 등이 들을 수 없는 별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서는 할 수 있는데 들리는 곳의 할수 위치에서는 없다. 하면 안 되니까 둘만의 내밀한 어떤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거를 듣고서 뭔가 맞아요. 자기 수사에 참조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거죠. 그 내 CCTV가 달려 있더라도 녹음은 안 돼.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소적 제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어디서든지 사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장에서 체포가 됐으면 잠깐 경찰관 보고 비키라 그러고 안 보이신 대로 안 들린 대로 가 있으라고 그러고 변호사랑 이렇게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좀 많이 제약을 하려고 하긴 하죠. 특히 이제 교도관들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거에 부담을 많이 느끼세요.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신청하셔야죠 이렇게 네, 하고 맞아요. 자기네들 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항상 의문인 게 이제 수사기관에 예를 들어서 검사실에 의뢰 피의자는 구치소에 있다가 교도관 분이랑 같이 와요. 근데 저는 이제 따로 이제 수사 입회를 가죠. 그러면 중간에 둘이서 뭔가 얘기를 나눠야 될 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피의자랑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하면은 교도관분이 맞거든요. 접견 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따로 얘기는 못 한다. 근데 그게 이 변호사 조력권을 침해하는 행위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항상 그렇게 갈 때는 접견 신청서를 가져가긴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즉석해서 써가지고 주거든요. 교도관한테 신청합니다. 이렇게 주면은 교도관님도 이제 그때는 부담 없이 해주시는데 아마 문제가 생기실까봐 그렇게 그분들도 다 하시는 거겠지만 직장인이셔서 그래요. 그렇죠. 직장에서 잘리면 안 되니까. 그게 조금 그거가 법률의 규정이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 별일 없이 넘어가는데 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터지면 접견 신청 정식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또 까고 볼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러니까 거기 수사기관 내에 있는데 조사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구치소에 마치 접견 신청하는 것처럼 접견 신청해서 조력을 받아야 되는지 그러면은 변호인 조력권이 약간 맞아요. 예. 많이 제한되는 면이 불편하시긴 있고, 하죠. 근데 아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 내부 규칙 같은 걸로 아마 그렇겠죠, 밖에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내부 그분들이 지침으로, 그거를 네. 요청을 하는 걸 거고, 그걸 가져오면 해주겠다는 거니까 아예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좀 조화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만약에 변호인 이제 국선 변호인 도움을 받는데 그 접견을 했어요. 근데 뭔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부를 수는 없잖아요, 변호인을. 계속 부를 수 있는데 아, 변호인 스케줄에 따라서 변호인이 결정하시겠죠. 가는 거 여부는. 부를 수 무제한. 있지만 무제한이에요. 약간 소원을 말해봐 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을 말해보라 그랬지. 들어주는 건 아니다. 9시 반부터 이제 구치소별로 조금씩 다른 게 보통 5시까지는 하게 해주거든요. 네. 하루 종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아, 하루 그러면 종일 나와서. 예. 그 보수는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받는 건가요? 국선 변호인이? 그게 아니면 사실 계속 그렇게 국선 변호인은 월급처럼 받기 때문에 아, 시간별로 받지 아, 않아요. 진짜요? 국선 전담은 어. 그렇게 네. 일반 국선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그 보수 증액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접견을 간 횟수에 따라서 조금씩 그 뭐 차비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증액을 해주긴 해요. 예. 차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차비는 일반 정말 차비는 아니고 조금 그거보다는 차비 플러스 오며 가며 걸린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겠죠. 예, 실비 개념으로. 예.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고 네, 요즘에는 그렇네요.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다들 막지 않는 분위기긴 해요. 예, 맞아요. 예, 예. 근데 그게 분위기가 예. 지역 간에도 차이가 있나요? 뭐 뭐 아무래도 수도권 저는 그런 거가 약간 느끼긴 해요. 약간 지방은 약간 이런 게 전파가 덜 돼가지고 수사기관 여전히 막 옛날처럼 그냥 막 잘 안 해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불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이제 수사 실무에서 인정을 많이 받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사실 이게 헌법 소원도 하고 재판도 하고 이래서 이게 헌법 권리 침해다 이런 게 확인이 돼가지고 많이 개선이 된 거지. 그 전에도 보면 뭔가 이제 상의하고 내가 의견 진술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뭐에 상의를 하고 진술을 해요? 수사방해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원래 옆에 변호인을 앉혀서 같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일부러 뒤에 앉히거나. 진짜 예. 그런 적 있어요. 뒤에 앉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음. 그래서 왜 뒤에 앉아야 되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카리스마 있으시네요, 이변님. 근데 항의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아니요. 부당합니다 막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그냥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아니 그 접견권 침해 아니냐고. 그러니까 조력받을 권리 침해 아니냐. 왜 뒤에 굳이 앉아야 될 이유가 맞아요. 있냐. 네. 어. 그리고 검사실에 막 포승줄 묶인 채로 막 이렇게 앉아 있으면 대부분 좀 풀어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게 원칙적으로는 그 판결이 확정이 안 되면 아직은 이제 네. 말 그대로 피의자긴 하지만 아직 확정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지충 원칙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원칙인 거예요. 어떠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체적 제약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최소한이 돼야 되는데 조사받을 때도 수급 착오하고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은 근데 풀어줘요. 대부분의 요청을 하면 경우에. 그러니까 이송될 때만 그쵸, 보조 그쵸. 때문에 묻는 거고 도착하면 풀어주고. 그러니까 뭐 어떤 법적인 절차를 하거나 변호인과 접견을 하거나 이럴 때는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종종 그런 사고 치는 피의자들 막 검사실에 막 난동 부리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은 막 묶어놓기도 하고. 네, 그런 사람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묶어두는 게 예. 권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나요?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은 안 묶어두고 있고. 아니요 차이가 실질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가진 권리를 잘 알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나 아직 피의자고 이거 왜 이걸 굳이 하고 있냐 조사받는데 그런 차이가에서 오는 걸 것 같아요. 네. 아는 것이 힘이네요. 그럼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그 정보의 격차가
자체가 좀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알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세상 모든 네. 일이 다 그러니까. 네. 쾌변은 꼭 들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되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도 확실히 그래도 이렇게 변호사분이 뭔가 배정이 돼서 이렇게 되면은 훨씬 도움을 진짜 받을 수 있고 되게 좋을 텐데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건지 좀 네. 소개 좀 해주실래요? 의무적으로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필요적 국선 변호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가 이제 피고인이 구속이 된 때이고요. 그리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그리고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자인 때, 피고인이 농화자, 이렇게 쉽게 말해서 말 못하시고 귀 잘 안 들리시는 분들, 그리고 피고인이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상태일 때, 그리고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혐의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일 때에는 필요적으로 국선 변호인의 조력하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서 근데 이제 이게 형사소송법 조문인데요. 피고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또 헌법에도 보면 이제 피고인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적으로 피의자, 그러니까 기소가 되기 전에 재판에 넘어가기 전에도 이제 구속 영장 청구가 된 경우에는 이제 필요적으로 국선 변호인 조력하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게 돼 있고, 이렇게 한번 선정된 국선 변호인은 1심까지는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형사소송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고,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내가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다라고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게 폭넓게 인정을 해주시긴 해요. 그러니까 워낙 변호사 수가 많아진 것도 있겠고 풀도 다양해진 것도 있겠지만 내가 좀 조력을 받고 싶다, 변호사 조력하에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 하면 거의 많이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만약에 인정을 안 해주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처음에 제 재판을 받을 때도 판사님이 변호인이 없으면 변호인 조력하에 절차 진행을 원하세요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절차 진행 안 하고 청구하시면 제가 보고서 판단해서 뭐 붙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기일에 변호인 조력하에 절차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통 해줘. 예. 그리고 영화 재심 같은 경우도 이제 국선 변호인이 주인공으로 이제 소재로 맞아요. 했던 영화잖아요. 이제 이 박준영 변호사님이라고 요즘 유명하신데 이분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되게 감동적으로 봤어요, 그 영화. 예. 거기서 보면 무료로 해주잖아요. 그렇게 네. 봉사로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면. 예, 그냥 정말 이제 변호사의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이 사건은 정말 너무 억울한 사건이고 반드시 무죄가 밝혀지고 그건 자기 자유인 거예요. 변호사가 그냥 근데 국선으로 이제 배정을 받으셔서 나라에서 수임을 그러니까 보수를 받으시면 되는데 굳이 무료로 그러게요. 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예,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내가 신청을 해서 임의로 뺑뺑이로 돌려가지고 나한테 오는 거고 맞아요. 그게 아니라 선택할 내가 수 없어요. 다른 경로에 의해서 알게 네. 됐을 때 알게 됐을 때는 내가 그럼 거꾸로 변호사분들께서 거꾸로 제가 이 사건 국선 변호인을 맡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돈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는 안 돼. 예, 그렇게는 이미 보통은 그렇게는 잘 안 해줘요. 아. 예, 그렇게 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 예, 그러니까 가끔 저는 황당한 경우 한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사건에서 그분 국선변호를 선정해 돼서 했는데 이분이 이제 항소를 하셨나 그랬는데 저를 지명해서 날 불러달라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지명한 거. 근데 가서 실제로 해주나? 재판부에서 연락이 와서 했어. 진짜요? 능력자신가 근데 보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변이시네요, 인변. 인싸 변호사.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는 있는데 이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보통 이런 케이스도 그렇고 이게 뭔가 무죄가 확신이 드는 내가 이 사건을 꼭 해서 무죄를 밝혀보고 싶다라는 건 뭐 당연히 자기 신념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박준영 변호사님 제가 뭐 사적으로 많이 하는 건 아닌데 거의 사비를 들여가시면서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재심 사건 진행하실 때. 훌륭하신 분이네요, 네, 진짜. 뭔가 국선 변호인 제도와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덕분에 좀 알게 된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 황배님께서 또 실제로 국선 변호인으로서 활동을 이제 또 가끔 하신다고 하니까 네. 혹시 뭐 저희들이 좀 청취자분들이나 저희들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 조금 더 도움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국선 변호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법적 지식을 잘 모르시면 내가 꼭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적절하게 법원에서 참작해 줄 수 있는 사유들을 효과적으로 현출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뭔가 좀 억울한 것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법원에 저 국선 변호인 조력하에 하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하셔서 조력하에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그럼 경찰서에 제가 잡혀가서 일단 피의자가 됐을 때 그때는 신청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피의자는 말씀드렸듯이 안 예, 아. 그거는 이제 법에서 정해 그러니까 이게 의무적인 건 잘 아니어서. 모르실 수 있는데 피의자는 일단은 이제 의심이 되는 상황. 그렇죠. 이제 아직 수사 단계. 그쵸. 쉽게 말해서 경찰서, 검찰까지 단계는 이제 재판도 피의자라고 하기 전. 네, 보시면 그래서 되고요. 뭐 현장범 같은 경우에는 뭐 현행범 바로 같은 구속, 현행범은 바로 구속이 되는. 그러니까 체포. 예. 체포가 되면 피의자가 되는 거고. 예. 그 체포가 돼도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하게 돼요. 구속이 돼도 피고인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 피의자 피고인의 갈림은 검사가 기소를 하느냐, 기소를 해서 재판으로 올라가느냐, 공판이 열리느냐 요거거든요. 그러면 수사 단계에서는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은 이제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외적으로 영장 청구됐을 때는 그때 이제 필요적으로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하게 그러니까 돼 있어요. 경찰서에 잡혀가면 수사 단계가 네. 되는 거고 그 네, 수사 네, 네. 단계에서 경찰이 검찰로 이제 사건을 송치 맞나? 어쨌든 검찰이 네, 사건 네, 송치 네. 검찰에 하고 보내면 나서도 검찰이 그걸 보고 이제 사건을 맡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검찰이 공판에 법원에 법원으로 법원에 넘길 때 넘길 때 아. 얘가 이 검찰이 이 사람이 혐의 있다 인정을 해서 그거를 기소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좀 더 심해져서 이제 검찰을 만날 때까지도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네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선정이 되고요. 그게 1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구속된 피의자는 조력을 받을 수 있죠. 네. 일단 그래도 좀 고생은 하긴 해야. 피해자 신분에 있었을 때 이 변호인 조력권이 인정이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 수사 받을 때 저 변호인 옆에 두고 받고 싶어요. 이렇게 잠깐 멈춰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요 피해자 신분 때 요게 해당되는. 그 그럼 그때는 사선 변호인을. 그렇죠.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람은 일은 모르는 뭐죠? 거니까. 사람 일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네, 오늘 또 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요. 네. 다음에 또 옵니다 저희는. 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 빵빵 COOLAWYER 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